처음 오신 사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브랜드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먼저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린시아, 개인의 건강, 가족의 건강을 넘어서서 이웃과 함께하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브랜드입니다. 한자가 좀 바뀌었죠. 글로벌 사업을 앞두고 제 이웃주 사장님 제일 먼저 하셨어요. 글로벌 사업을 앞두고 이제 간자체를 적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우리 로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담겨 있는 브랜드고, 이 브랜드가 이제 세계 방방 곳곳에 노출될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LS피플의 경쟁력을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명실상부하게 SMC 바이오의 연구개발 능력, 이거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 두 번째는 독보적인 특허 원료죠. 닭별미파. 이것도 저희 독점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조인트러스트 플러스. 이 제품은 닭털림파도 마찬가지지만 의약품과의 비교 실험에서도 의약품에 준한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관절 통증 완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품 개발에 참여하셨던 서울대 맞춤통증의학과 이상철 박사님께서도 기고한 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제품은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는 향료를 써서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알러지 유발물질이 없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저희 제품은 천연 향료를 쓴 것과 거의 차별점이 없을 정도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기여를 했고요. 향 알러젠 프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최초, 아직도 전 세계 최초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다중미세모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중미세모라는 제품은 LS피플의 네이트릴 칫솔 외에는 아무것도 검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연간 검색어로 이중미세모가 나옵니다. 이중미세모는 60년 이상 일본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에요. 이런 전 세계 최초 다중미세모 칫솔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이스라엘 사해미네랄을 직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표적인 사해미네랄 회사가 딱 3개밖에 없어요. 이태인에 하나 있고 네트워크에 2개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 이스라엘 직수입 사해미네랄 화장품 3개 회사 중에 1개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혁신적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출시가 됐습니다. 구원 부모님 죄책감 갖지 마시고요. 자신있게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제품에 대한 이해, 우리 몸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리스트, 셀프 체크 할게요. 뒤에도 다 잘 들리시죠? 뒤에 계신 분들도 한번 같이, 오케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밥보다 빵을 주로 먹는다. 오후 3시, 4시 때 지금 보시니까 뭘 막 자꾸 드세요. 이게 뭐가 들어있어요.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좀 전까지도 이제 바로 다음 시간 저녁 시간인데 저녁을 드셔도 되는데 간식은 안 돼요. 자, 세 번째, 밥을 먹는 게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 주위에 항상 초콜릿이나 빨리 치우세요. 테이블에 막 올려져 있는 거. 자, 항상 밥을 먹었는데도 허기가 가시지 않아요. 그쵸? 밥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 먹게 돼, 군것질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잠들기 전에 야식을 먹지 않으면 속이 허하고 쓰려서, 그쵸? 두 손을 이제 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이요법을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다. 달달한 음식은 상상만 해도 이렇게 입에 침이 고입니다. 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해도 자꾸만 먹게 된다. 음식을 방금 먹은 후에도 만족스럽지만 않다. 자, 3개 이상이면 탄수화물 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이들 해당하신다면 오늘 탄수화물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고구마나 감자는 섬유질이 많아서 많이 먹어도 살아있죠. 밀가루, 쌀로 만든 과자는 괜찮잖아요. 그죠? 쌀로 만든 과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밥을 물에 말아 먹으면 혈당이 덜 올라가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과일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대요. 그리고 비타민 음료는 좋은 성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마셔도 상관이 없다. 국수나 면은 식사 대용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 생과일 주스는 몸에 좋으니까 좋다. 달지 않은 빵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 그 다음에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요거트는 매일 먹어도 좋다. 그래서 매일 우리 아침에 요거트 먹고 하잖아요. 청량 음료 대신 주스를 나는 자주 마신다. 자, 7개 이상이면 탄수화물 90. 이게 전부 정답이 다 X여야 돼요. 달지 않은 빵이라고 탄수화물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먹는 거는 무조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 탄수화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한국인의 탄수화물 섭취 현황이요. 10명 중 4명이 과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정해진 양보다 우리가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비만율이 더 높습니다. 여자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비만율은 남자들이 2배 이상 높아요. 남자분들이 더 사실은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그냥 살찌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에 중독이 되면 계속 탄수화물을 과하게 많이 먹게 되고 과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비만, 당뇨, 동맥 경화,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고혈압, 지방간, 뇌졸중, 심장불임의 일종도 인슐린 분비 때문에 불임이 오거든요. 굉장히 대표적인 불임 중에 하나도 증상이 그렇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몸의 구성 성분 중에 물이 제일 많죠. 수분이 몸에 이제 60%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이런데 여기에 탄수화물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몸을 구성하는 성분에 탄수화물은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탄수화물은 먹어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다 배출시켜야 되는 물질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이브리드 엔진이 요새 유행이죠. 그래서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화석 원료를 이용한 휘발유를 이용한 가솔린이나 디젤을 이용한 이제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이제 글로벌 자동차들이 선언할 정도로 이제 곧 화석 원료 자동차의 새로운 생산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졌던 걸 타고 다닐 수 있겠지만 앞으로 생산되는 자동차 2030년도부터는 전기 자동차만 생산이 될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엔진을 보면 자동차의 엔진이 두 개예요. 전기 모터하고 그 다음에 내연 기관 엔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저걸 보면 야, 과학자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환경 친화적이면서 효율적인 자동차를 만들었을까? 근데 저 엔진이 두 개이기 때문에 효율이 좋다.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저것도 사실은 과학의 기초, 모든 과학의 기초는 다 사람 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람 몸이 원래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두 가지 원료를 에너지원으로 쓰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카보하이드레이트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하고 팻, 지방을 에너지로 쓰게끔 만들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같이 배합한 걸 신바이오틱스라고 하고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프락토올리고당, 그 다음에 자일올리고당, 난소화성 말토덱스린 이런 것들이 프리바이오틱스의 원료인데 이게 과학자들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번뜩 있는 아이디어로 유산균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저런 원료들을 만들어냈을까? 아니, 원래 사람 몸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엄마의 몸에 그
사람 몸에 있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휴먼 올리고사카라이드, 그러니까 엄마 모유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모유를 줄 때 그 안에 비피도 박테리아라고 하는 유익균들이 아이의 장내 오래 생존하면서 유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엄마 몸에 모유에 프리바이오틱스가 원래 들어있어요. 과학자들, 그 다음에 식품공학자들이 그런 거에 찾아내서 과학에 정복을 하고. 근데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다 건강기능식품도 사실은 사람 몸을 잘 들여다보고 사람 몸을 구조를 잘 이해하면 거기에 당이 다 있어요. 옛날에는 살이 찌지 않았는데 과학의 발전, 사회가 바뀌면서 우리가 비만인 시대로 접어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방, 탄수화물 이런 에너지원을 우리 몸에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 살이 안 찌는데 지방을 더 이상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과탄수화물 섭취가 문제가 되고 살이 찌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캐탈리스트가 있어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슐린. 인슐린 함량이 높아지면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혈중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이 높아져요. 그거는 같은 얘기죠. 물론 먼저 당분이 들어와야 인슐린 분비가 높아지는 거겠지만 같은 얘기.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그만큼 문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엔진을 가동하지 않는다. 그게 문제입니다. 원래 몸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디자인 되어 있어요. 근데 탄수화물이 들어와서 휘발유가 계속 들어오니까 전기 엔진을 가동시킬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보다시피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eat too many carb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죠. 블러드 슈가라고 하는 혈당이 올라가면 그러면 다시 인슐린 증가가 늘어나요. 그러면 또 다시 배고픔을 느껴요. 그러면 탄수화물도 많이 섭취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렇게 되면 인슐린 레지스턴스라 그래서 인슐린이 항상 많이 분비되는 수준에 있는, 그게 이제 탄수화물 중독 상태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2형 당뇨도 여기서, 당뇨병도 여기서 오는 거예요.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팻은, 지방은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인슐린 분비에 거의 영향을 안 줘요. 단백질도 일정량 영향을 주긴 하지만 크게 영향이 없고, 이렇게 대사하는 데 많이 쓰고 몸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급격히 높이면서 인슐린 분비도 굉장히 촉진시키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이 인슐린이면 살이 찌고 인슐린 분비가 낮으면 살이 빠져요.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인슐린 분비가 낮으면 비로소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엔진을 가동시키기 때문에. 이게 비밀, 몸의 비밀. 가장 큰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면 백날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요가 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아주 오랜 시절에는 한 끼만 먹었어요. 인류가 오랫동안 한 끼만 먹었어요. 한 끼 먹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두 끼를 먹기 시작을 했고, 세 끼를 먹기 시작한 게 비록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먹을 게 풍부해지면서 세 끼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한두 끼 먹고 채집, 수렵 이런 것들 했어요. 대량 농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무기비료를 생산을 하고 이러면서 먹을 것도, 특히 탄수화물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새끼를 먹기 시작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먹고 인슐린 분비 높으면 혈당 올라가고, 점심 먹고 혈당 올라가고, 저녁 먹고 혈당 올라가고, 혈당이 인슐린이 계속 올라가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쓸 시간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이에요. 몸을 이해하지 않고 원푸드 다이어트. 이것만 먹으면 살 빠진대. 무조건 굶기. 살찌니까 굶어야지. 아침, 점심을 든든하게 먹고 저녁을 굶는데 이게 오래 가겠네. 왜? 저녁이 가장
사회활동이 왕성한 시기잖아. 저녁에 약속을 계속 내가 살을 빼기 위해서 계속 약속을 깰 수 있어요? 가족들하고 먹는 행복한 저녁 시간을 계속 포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잘못된 타입.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의지할 거야. 다이어트 방법이 잘못돼요. 그리고 강도 높은 운동, 굶고 운동을 해요. 오래가요. 100% 요요가 없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니까. 나의 몸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죠. 내 몸이 어떻게 생겼구나. 내 몸에 있는 에너지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내 몸속에 잠자고 있는 지방 엔진을 어떻게 깨워야 되는지 이해를 해야 비로소 살이 빠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을 많이 드세요. 물만 먹어도 위, 장, 활동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호르몬들이 나와요. 물만 마셔도 장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에 가벼운 단백질 식단을 하세요. 요거는 뒤에서 왜 그래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녁은 일반식으로 하십시오. 편하게 드세요. 그렇다고 두끼 세끼 막 저녁에 몰아서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말고 적당히 일반식을 행복하게 맛있게 드세요. 가족과 함께, 그 다음에 지인과 함께 사업적인 목적으로 저녁을 맛있게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무리한 운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가볍게 운동하셔서 소화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결과는 그러면 체중 감소, 체중 유지. 이 다이어트에 대한 책임은 개발자의 제가 지겠습니다. 사장님은 혈당이 높고 인슐린 분비가 높으면 절대로 패터, 지방을 태우는 게 일어나지 않아요. 인슐린 분비를 낮추는 게, 혈당을 낮추는 게 가장 건강상으로 중요하고요. 살을 빼는 핵심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공복을 유지하면, 아침에 공복, 패스팅이라고 하거든요. 아침에 공복을 유지를 하면 이때 엄청나게 살이 빠집니다. 근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하세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아침을 굶으면 어지럽고 혈당이 부족해가지고 아침 굶는 게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제가 오늘 반박을 할게요. 자, 아침에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혈당이 올라가겠죠. 주무시는 동안 대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됐을 때 저녁에 드셨던 혈당이 간에 남아있어요. 글라이코겐이라고 해가지고 글루코즈가 합성된 다당체가 간에 남아있습니다. 80%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침에 쓰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을 굶어도 혈당 부족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일은, 그거 외에도 지방을 태워서 혈당 대신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게 밝혀졌어요. 아주 오래전에 밝혀졌어요. 오전에 공복을 유지하면 인슐린 분비량을 줄일 수 있어서 지방이 분해되고, 그 다음에 체중이 줄어들어요. 저때 살이 빠지고 아침에 살이 빠지는 거예요. 아침에. 근데 요거트, 샌드위치, 시리얼 이런 거 먹으면 저녁에 먹었던 인슐린이 계속 유지가 돼요. 아침에 살이 빠져요. 아침에 수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장하고 뇌가 깹니다. 점심에 단백질 위주 식단을 하면 점심에도 인슐린 분비가 나겠죠. 그러면 팻번이 더 크게 돼요. 간식을 통해서 인슐린 분비를 간식을 통제해요. 그러니까 지금 간식 안 드시는 게 낫고 저녁을 조금 일찍 드시는 게 낫죠. 사회활동의 완성인 저녁 식사는 포기하지 말고 드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침, 점심을 굶잖아요. 저녁 그렇게 많이 먹고 생각만 크레이비 많이 땡기긴 하는데 아침, 점심에 내가 위를 많이 줄여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식욕이 없어져요. 건강한 식사. 하지만 그게 금방 줄어들어요. 이거를 얘기한 거고요. 자, 이거 아침을 굶어도 괜찮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캐나다의 오웬 박사님이 쓴 논문이세요. 여기 보면은 페트라이제이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카테킨, 그러니까 이제
세레브럴 베슬이 뇌혈관이거든요. 뇌혈관에 이렇게 살이 찐 환자들한테 카테킨 시술을 한 거예요. 뇌혈관에. 왜 했냐면 공복 상태에서 이게 제목이 뭐냐면 이 논문의 제목이 Brain Metabolism During Fasting. 공복 상태에서 뇌의 신진대사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살찐 사람들을 5-6주간 굶겨서 뇌혈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Replace glucose as a predominant fuel for brain metabolism 이렇게 돼 있죠. 저게 뭐냐면은 혈당을 대신에 해가지고 베타 하이드록시 뉴트레이트 그 다음에 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이 혈당을 대신해서 에너지원으로 뇌세포에 에너지원인 혈당 대신에 그 세포막을 뚫고 베타 하이드로뷰티레이트라든지 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는 걸 밝혀냈어요. 최근 논문이 아닙니다. 1967년도 최근에는 이렇게 카테킨 시술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혈관 조영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밝혀냈어요. 이걸 왜 보이냐면 옛날에도 이런 게 이미 밝혀졌어요. 그 얘기 뭐냐면 아침에 탄수화물 섭취를 하지 않으면 지방 엔진을 가동시키고 지방이 분해가 돼서 그 지방이 분해된 걸 키톤이라고 하거든요. 그 키톤체가 바로 베타 하이드로시 뷰티레이트랑 아세톤 이렇게 세 개 물질이 분화가 되는데 아세톤은 거의 안 20%밖에 안 되는 이 두 개 물질이 핵심이거든요. 얘 두 개가 지방세포를 분해해서 나오는 이 두 가지 물질이 간에서 분해한 이 두 가지 물질이 혈당 대신 뇌에 ATP로 쓰이죠. 혈당 대신 에너지원으로 쓰인다라는 걸 밝혀내요. 그걸 이제 키톤이라고 합니다. 키토시스라고 하고요. 키톤이라고 하는데 에너지 디맨드 엑시드 어베일러블 글루코스 서플라이 그렇죠. 몸에서 혈당의 공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간에서 지방세포를 분해해가지고 저렇게 아세테이트 베타 하이드로시 뷰티레이트라는 물질을 만들어요. 저게 바로 키톤이라고 하는 지방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원이 두 개, 하나는 탄수화물, 하나는 지방. 제일 깨워야 살이 빠지는 거예요. 지방 세포가 분화해서 키톤체로 바뀌면서 몸에 살이 빠지는 거예요. 자, 이 기초로 해서 만든 게 슬립. 이러한 연구 결과, 학술적 논문, 메타 분석을 통해서 만든 제품이 슬립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사실 만들어지기 전부터 임상을 했습니다. 어떤 임상을 했냐면요. 이게 저예요. 제가 한 86kg, 90kg에 육박할 때의 사진이에요. 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많이 잘 먹어가지고 워낙 저렇게 살이 쪘었어요. 저게 10년도 넘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보다 더 나이가 있어요. 요건 이제 제가 다이어트라고 살을 다이어트 실패율이 99.5%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아까 봤지만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으로 살을 급격하게 뺄 수는 있어요. 근데 유지가 안 돼요. 10년 이상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건 올바른 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아침 시간대에 공복을 유지하면서 저녁에 일반식을 하는 이런 세배 패턴을 바꾸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다이어트 기법은 제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사장님들한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시원하게 칠까요? 그래서 핵심은 탄수화물을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포를 태우는 거예요.
정신을 깨우는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 몸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구성하고 몸의 독소를 배출해주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통해서 피부가 푸석푸석해질 수 있는 부분을 이너뷰티 제품을 통해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프로그램. 이게 민시아가 추구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철학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베이컷이에요. 베이컷은 탄수화물을 통제해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가르샤 캄보지아 추출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가 몸 안에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지방도 합성되는 걸 막아줘요. 일정량 막아줘요. 너무 많이 먹으면 못 막겠죠. 그래서 방어할 수 있는 적정 양이 있어요. 적당량 먹었을 땐 얘가 막아줘요. 확실하게 막아줘요. 여기 보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걸 억제해주고 지방 합성을 억제해주고 체지방 감소를 활성화해주는 것을 임상적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기타 가공식품이라든지 일반 식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통제해주는 제품이다. 나이트 제품은 알로에 전립 여기에 들어있는 무수바바로인이라는 성분, 콜레오스포스폴리라는 원료에서 나온 포스콜린이라는 원료에 대한 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원료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또 재밌게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드릴 거고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나이트 제품 특징,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드셔보신 분들이 이 속속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지 못하겠지만 이거를 먹고 주무시고 오후에도 이걸 드시면 어마어마하게 가십니다. 디톡스랑 이거를 드시면 한 40분에서 뭐 길면 이거 개인차가 조금 있겠지만 1시간 반 사이에 무조건 가십니다. 여기 이제 포스콜린이라는 성분이 얘는 뭐냐면 제가 잘 때 드시라고 하는 오후에 드셔도 돼요. 오후에 드셔도 되고 잘 때 드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는 교감신경에 시그널을 줘요. 체지방을 배출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막아주는 게 베이컷이라고 했잖아요. 나이트는 자면서 체지방을 어쨌건 이미 만들어진 거 배출해야 될 거예요. 지금 열심히 드시고 계시겠죠? 대외와서 포스콜린이라는 성분이 이미 체지방으로 만들어진 채소풀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라라고 시그널을 줍니다. 교감신경.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로에 전잎이 얘가 갑니다. 가게 만들어주는 그 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톡스입니다. 디톡스는 자일로 올리고 사카라이드. 자, 올리고 사카라이드. 난소화성 식이섬유거든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도 있고 난소화성 식이섬유 중에서도 프락토올리고사카라이드, 자일올리고사카라이드,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갈락토올리고사카라이드, 그래서 무에서 추출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얘는 옥수수 줄기에서 추출한 계량 인정형 원료예요. 얘도 먹으면 가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원료예요. 그래서 얘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시면 독소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출시켜 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의 이런 증식도 돕게 하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2첨가 컨셉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너뷰티 제품인 무수분 석류 콜라겐. 이거는 이 제품 자체는 저는 사실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 제품의 성분이에요. 성분. 좀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타사 제품이라든지 리테일에서 공급된 어떤 제품의 전성분표랑 비교해봐도 얘처럼 완벽한 제품이 저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어요. 과당이라든지 합성 착향료라든지 보존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젤리는 겔화를 하기 위해서 넣는 물질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카라비난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얘가 아이스크림에도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원료기는 해요. 식품 원료기는 한데 카라기난이라는 원료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젤리 제품을 잘 안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카라기난 때문에 얘가 안 들어가면 젤리의 그 탄성과 쫀득쫀득한 거를 유지를 잘 못시켜요. 그래서 팩틴이라고 있는데 팩틴 싱글에서 추출하는 거거든요. 얘는 툭툭 부셔져요. 그러니까 양갱처럼 부셔져요. 젤리인데 왜 식물성 젤리 먹으면 부셔지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탱탱하고 쫄깃쫄깃해요. 싱글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카라기난을 넣는데 아이스크림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얘가 발암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이제 식물에서 그 해조류에서 뽑아내는 원료기는 한데 불편한 그런 학계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쓰지 않고 싶었거든요. 우리 제품은 그런 걱정되는 원료들을 다 배제시키고 합성 착향료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정제수라든지 이런 것들 다 빼고 석류를 엄청나게 농축시켜서 스페인산 석류를 농축시켜서 만든 건강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석류는 여자 몸에 좋다는 거는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부연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정제수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색소라든지 보존유를 이런 것을 다 뺐고 얼마나 맛있게요, 그죠? 쫀득쫀득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얘도 석류가 갖고 있는 과당이 있어요. 천연당. 천연당은 액상과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합성당보다는 훨씬 건강한 당이긴 하지만 우리가 탄수화물, 당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너무 땡기고 단 게 먹고 싶었을 때 드시면서 이너뷰티 제품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곧 출시됩니다. 그린 프로틴 제품. 저게 이제 최종 패키지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저 호에 위에 지퍼백 보이세요? 네. 저기를 통해서 물을 넣고 지퍼를 잠근 다음에 흔들어서 바로 드시면 돼요. 누가 요새 이렇게 통에 있는 걸 꺼내서 그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동물성 단백질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들어가지 않고 식물성 단백질로 만들었고요. 필수 아미노산 9종이 들어가 있는데요. BCAA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청 단백질에 들어가 있어 동물성 단백질에 들어가서 헬스 하시는 분들이 저 BACC 함량이 얼마인가 뭐 이런 걸 보면서 드세요. 근육, 대근육을 만드는 거고 나머지는 소근육이라든지 세포를 형성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는 원료인데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 9종이 저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11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11종이 들어가 있고 필수 아미노산 9종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유청 단백질 이런 거 들어가지 않았어요. 동물성 단백질 없어요. 그래서 완두콩 단백질, 피 프로틴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귀리 단백질, 오트 프로틴. 근데 이거 보시면 귀리에 탄수화물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귀리에서 단백질만 뺀 거예요. 탄수화물 뺀 거예요. 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타공식품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함량도 우리가 전성분으로 딱 보면 27g이 들었어요. 단백질 20. 조단백질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하고 합쳐서 27g 어떤 회사가 다 합쳐서 계산을 하거든요. 단백질 27g 업계 최대 함량 업계 최대 함량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제품은 7월 초 지금 이제 예상으로는 7월 6일 정도 그 앞뒤로 해서 출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단백질 프로틴 지금 이제 패키지 제품 구매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사장님들 이거 개별 배송 다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프로틴, 그린 프로틴이 판매가 되는 시점에서 오토식하고 개별 아이템도 다 구매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먹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인텐시브 프로그램, 스탠다드 프로그램 아침을 꼭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프로틴을 드십시오. 제가 이제 사실은 패스팅,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지만 나는 쓰러질 것 같은데 도저히 나는 아침을 안 먹고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단백질로
건강한 식단으로 구성을 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최대한 통제를 해주세요. 그래야 오전 기간 동안에 팻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저녁 식사 드시고는 나이트 부활하고 이때 클렌즈 드셔도 돼요. 같이 드시고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이제 나이트 부활을 드시고 잠을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프로그램은 그래도 일반식을 하시겠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침 식사를 하시고 혹시 내가 아침 식사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혈당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혈당을 올릴 수 있는 걸 먹었다 그러면 데이컷을 드세요. 데이컷을 드셔서 컨트롤을 하시면서 식단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험단 한번 손 들어볼까요? 체험단 아마 이제 거의 배송이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택배 그 파동 때문에 배송이 많이 늦어졌는데 체험단 미션 꼭 수행을 하셔서 또 좋은 성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수 리뷰어 시상이 있거든요. 소셜미디어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꼭 상 받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콘텐츠도 저희가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혁신적인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도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제품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트라이얼 팩은 한 개씩 들어가서 체험하실 수 있는 트라이얼 키트, 그 다음에 2개월분인 부스터 팩, 그 다음에 정규 팩, 어드밴스 팩 4개월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팩 같은 경우에는 데이컵 4개, 그 다음에 나이트컵 4개, 프로틴 8개, 콜라겐 4개, 그리고 클렌즈가 무려 6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먹으면 감사합니다.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3가지 팩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여기에 저희 이제 멀티비타민이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이런 제품들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그런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경쟁력들 하나하나씩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